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있었다. 된장국이 팔팔 끓어오르던 그때 식탁 위에서 남편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이 이어지고도 남편은 욕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다. 아저씨 내일 그 약 꼭 챙겨오세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낯설고도 부드럽게 웃는 목소리. 통화가 끊기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정말 여자의 목소리였을까? 남편이 욕실 문을 열고 나왔다. 누가 전화했어? 모르겠어. 그냥 번호만 찍혀 있던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 알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는 걸. 다음 날,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평소엔 절대 안 그러던 사람인데 아침부터 문을 잠그고 한참을 있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섰다. 걱정 말아요. 내가 갈게요. 오늘은 회사 일 있다고 말할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 문장이 내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의 전화기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통화 목록엔 낯선 번호 하나, 이름 대신 단어 하나가 저장돼 있었다. 약속? 며칠 뒤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향수 냄새였다. 내가 쓰는 건 라벤더 향인데 이건 분명 아니다. 부드럽고 달달한 여자의 향이었다. 그날 밤 잠든 남편 옆에서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오늘 고마웠어요. 아저씨 덕분에 조금은 편했어요.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가 내게 했던 말투와 너무 달랐다.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문장. 거기엔 분명 감정이 있었다. 나는 다음 날 남편을 따라 나섰다. 그가 탄 버스를 뒤따라가며 휴대폰 위치 추적 어플을 켜두었다. 회사 근처에서 내리길래 안도했지만 그는 회사 건물로 들어가지 않았다. 도시 외곽 방향으로 다시 택시를 잡아타는 남편. 나는 얼떨결에 또 따라붙었다. 한참 후 그가 내린 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이었다. 그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멀리서 숨을 죽였다. 1시간쯤 지나 그는 지친 얼굴로 나왔다. 손엔 과일 바구니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차에 타기 전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많이 힘들진 않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세탁기를 돌리며 울었다. 이건 분명 바람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의문이 들었다. 요양병원이라니 누굴 만나러 간 걸까? 그날 밤 남편이 잠들자 나는 병원 이름을 검색했다. 세빈 요양병원. 치매 환자나 투석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심장이 또 두근거렸다. 설마 그 여자가 아픈 건가? 그 순간 스스로 놀랐다. 질투보다 먼저 들었던 건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요즘 요양병원 가요? 그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잠시 날 봤다. 누가 그래? 그냥 봤어. 당신 가는 거.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회사 일 때문이야. 거래처 쪽에서 도움 좀 달라 해서.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왜 숨겨?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퇴근 후엔 전화기를 늘 손에 쥐었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화장실로 들고 갔다. 나는 점점 미쳐갔다.
밤이면 몰래 거실로 나와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며 삭제되지 않은 조각들을 찾아 헤맸다. 어느 날 사진첩에 남겨진 한 장의 사진을 봤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창백한 얼굴, 그 옆에 앉아있는 남편. 그의 표정엔 미소도 없었다. 그냥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남편의 외도가 아니라면 그건 무엇일까? 그녀는 누구일까? 남편은 왜 그토록 미안한 얼굴로 침묵하는 걸까? 답을 얻지 못한 채 나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처에서 물었다. 여기 박재수 씨가 자주 오시죠? 내 보호자분으로 등록되어 계세요. 보호자? 나는 귀를 의심했다. 환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최서연 씨요. 그 이름이 낯설게 들렸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최서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나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투석실 유리창 너머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나를 향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입모양으로 말했다. 죄송해요. 순간 눈물이 났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미안하다는 말이 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그 여자 누구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엔 피로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리다 말했다. 말 안 하면 나 병원 다시 갈 거야.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 내 예전 약혼자야.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뭐라고? 내가 군대 가 있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녀 혼자 남았어. 그때 병이 생겼는데 내가 결혼하자고 약속해놓고 떠났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꽉 막혔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미안해. 숨긴 건 잘못이야.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미안함이야.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을 예전처럼 볼 수 없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건 맞다. 하지만 그 거짓말의 이유가 너무 슬펐다. 밤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잠들고 있었고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때 알았다. 이건 외도가 아니라 그의 지난 인생이 남긴 숨은 약속이었다는 걸.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전날 밤 내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을 설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사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내 심장도 덩달아 다치는 느낌이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덜 마신 커피잔. 그 옆에 남편의 넥타이가 놓여 있었다. 손끝으로 매듭을 만지다 문득 냄새가 났다. 은은하고 달콤한 향. 내가 모르는 향수였다. 이게 뭐야? 손끝이 떨렸다. 마치 누군가 내 자리 위에 다른 여자의 흔적을 흘려놓은 것 같았다. 점심 무렵 나는 세탁기를 돌리려 셔츠를 넣다가 다시 그 향기를 맡았다. 확실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여자 향이었다. 하얗고 부드럽고 묘하게 따뜻한 냄새. 이 향이 내 남편에게서 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싫었다. 가슴 한가운데 뭔가가 부서지는 느낌. 그 냄새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다른 세계의 온기였다. 그 여자의 체온과 숨결, 그 여자의 시간. 그날 오후 나는 남편이 쓰는 병원 영수증 하나를 찾았다. 지갑 속 깊은 곳, 세빈요양병원 간병비 선납 3개월. 손끝이 떨렸다. 3개월치라니.
그는 언제부터 거기 다녔을까?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자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물었다. 세빈 요양병원 간병비 왜 냈어? 그는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게 그냥 아는 사람 부탁으로 3개월치나 선납을 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은주야, 나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찢었다. 며칠 뒤 나는 스스로 확인하기로 했다. 남편이 말을 못한다면 내가 직접 봐야 했다. 병원에 들어서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복도는 조용했고 창문 틈으로 봄 햇살이 흘렀다. 환자 이름표 사이로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최서연.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접수창구로 다가갔다. 여기 보호자분 박진수 씨 맞죠? 네, 맞아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드님이 자주 오셔서 챙겨주세요. 참 다정하시더라고요. 아드님. 그 말이 내 귀에 이상하게 들렸다. 아드님이 아니라 남편이라고요. 입술이 말라붙었다. 나는 몰래 병실 앞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그 여자가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팔, 팔목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녀의 옆에 앉아 있는 남편. 내 남편.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이엔 말이 필요 없었다. 이미 오래된 공기처럼 익숙한 침묵이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도 소리칠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건 분노도 질투도 아니었다.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엔 피가 말라붙었다. 한순간 30년의 결혼이 허공으로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그는 내 눈을 피했다. 나는 그냥 물었다. 그 여자 누구야? 왜 손을 잡고 있었어? 그 사람 많이 아파. 그게 대답이야? 그냥 도와주고 있어. 오래된 인연이야. 그의 말은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게 들렸다. 며칠 후 나는 남편의 차를 몰래 따라갔다. 그는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창문 너머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익었다. 내 머릿속 어딘가가 스쳤다. 그 얼굴, 그 표정, 마치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했다. 그때 기억이 났다. 결혼 초 남편의 낡은 앨범 속 한 장의 오래된 사진, 젊은 남편 옆에서 웃고 있던 여자, 그녀였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앨범을 꺼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20살의 남편, 그 옆에 손을 꼭 잡은 여자. 사진 뒷면엔 작게 적혀 있었다. 영원히 서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그녀는 그의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 남편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 여자 맞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피하며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무슨 약속? 그녀가 사고로 가족을 잃었을 때 내가 옆에 있겠다고 했는데 군대 가버렸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숨겨가며 돌보는 거야? 은주야, 미안해. 그냥 미안해서 그뿐이야.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 역시 그를 몰아붙일 수도 없었다. 내 안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밤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가 죽으면 남편의 마음은 내게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비참했다. 며칠 후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박진수 보호자분 맞으시죠? 최서연 환자분 상태가 악화돼서 긴급히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남편은 옷도 제대로 못 챙기고 병원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따라가진 않았다. 그냥 거실 한가운데 앉아 울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그는 집에 오지 않았다. 셋째 날 아침, 문이 열렸다. 남편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 떠났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 아니, 이제야 약속을 지켰어. 그의 손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장기기증 서류였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부탁했어. 내 이름으로 기증 신청을 해달래. 그게 마지막 약속이었대.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남편이 감춘 건 사랑이 아니라 속죄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이제 다 말해줘서 고마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나는 오래된 향기를 다시 맡았다. 이제 그 향은 싫지 않았다. 그건 아픔이 지나간 자리의 향기였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었다. 이해하려 했다가 또 미워졌다. 용서하고 싶다가도 문득 속이 뒤틀렸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단 한 번도 그가 저런 얼굴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병원 복도 끝에서 본 남편의 눈빛. 그건 미안함도 애정도 아닌 오래 묵은 약속의 그림자였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마다 그 병원의 하얀 복도가 떠올랐다. 서연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 남편은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밥그릇만 바라봤다. 당신 밥 좀 먹어야지.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 안엔 늘 뭔가 다른 공간이 있었다. 하루는 빨래를 개다가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다. 첫 장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 1991년 여름 서연과 함께 본 바다. 손끝이 떨렸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다. 서연이 좋아하던 노래, 서연이 다치던 날, 서연이 울던 날, 마치 그 사람의 인생 일부가 아직도 남편의 서랍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남편의 식탁 앞에 올려두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걸 찾았구나. 응, 이게 뭐야? 그냥 추억이야, 오래된. 추억이 이렇게 오래 숨길 만큼 소중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꼭 다문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 그녀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가 병원비를 감당 못했거든. 나는 군대 가야 했고 그녀 혼자 남았어. 그게 내게는 죄였어. 그래서 지금까지 속죄하듯 살아온 거야? 그래, 난 그게 사랑이 아니라 빚이라고 생각했어. 그 빚을 갚아야 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럼 나한텐 뭐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 인생에서 어떤 존재야? 은주야, 너는 내 삶이야. 그녀는 내 과거였어. 그 말은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과거는 그렇게 자주 찾아가면 현재가 망가져. 며칠 후 병원에서 부고가 왔다. 서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셋째 날 저녁, 문이 열렸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장례는 잘 치렀어. 그 말 한마디 뒤엔 묘한 공허함이 따라왔다. 나는 물었다. 이제 후련해? 아니, 더 허전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가 지고 있던 건 죄책감이 아니라 놓지 못한 기억이었다. 며칠 동안 집안 공기가 이상했다.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가끔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그 옆에서 밥을 차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은주야,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뭔데? 내가 가면 그 사람 이름만은 욕하지 마.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 인정해. 하지만 이제 다 끝났잖아. 그럼 나한테 집중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나를 봐줘.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하고 싶어. 며칠 후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낸 사람 최서연. 손이 떨렸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이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은주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당신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찾아왔어요. 그 미안함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마지막엔 마음이 편했어요. 그 사람을 탓하지 말아요. 그의 인생에서 나는 그저 오래된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당신 곁으로 완전히 돌아갈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편지 끝에는 작은 꽃잎이 눌려 있었다. 말라버린 민들레 한 송이. 그날 밤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읽었다. 그리고 울었다. 아무 말 없이 울었다. 그의 어깨가 떨릴 때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놓아줬다. 이제 됐어. 그 약속 이제 끝났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나도 자유롭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커피를 끓여주고 신문을 읽으며 웃었다. 그의 눈빛엔 평온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평온의 바닥엔 여전히 작게 남은 그녀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며칠 후 남편이 퇴근길에 내 손을 꼭 잡았다. 은주야, 고마워. 뭐가? 내 과거를 받아줘서, 그리고 아직 내 옆에 있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약속을 지켰다면 이제 나랑도 약속해. 무슨 약속? 다음 생에는 나 먼저 만나줘. 그는 잠시 웃었다. 그건 약속 못해. 이번 생에서 너무 힘들었거든. 다음 생엔 그냥 친구로 살자. 우리는 그렇게 웃었다. 웃음 속엔 지난 세월의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손을 잡으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엔 누구나 말하지 못한 약속 하나쯤은 숨어 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시간이 남겨둔 미련 같은 것. 그걸 이해하게 된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의 진심이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변했다. 이제 더 이상 병원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저녁이면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어느 날 밤 잠든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들썩였다. 숨소리가 거칠고 불안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진수야, 괜찮아? 그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다. 요즘 피곤해서 그래. 병원 가봤어?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눈밑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그가 출근하고 난 뒤 셔츠를 정리하다 주머니 속에서 병원 영수증이 나왔다. 신장내과 정기검사 투석 결과 이상.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손끝이 떨려 영수증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요즘 어디 아파? 아니, 괜찮다니까. 이건 뭐야, 신장검사?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들켰네. 언제부터야? 한참 됐어. 몇 년 전부터였는데. 요즘은 좀 심해졌어. 왜 말 안 했어? 너한텐 걱정시키기 싫었어. 그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병을 숨겼다. 그녀를 돌보던 그 시간 동안 정작 그는 더 아팠던 거였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럼 서연 씨 돌본 것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의사 말로는 나도 오래 못 버틸 거라고 하더라. 그녀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같이 무섭지 말자고. 서로 덜 외롭자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은주야, 넌 내가 끝까지 강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랐어.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지금까지 그가 감춰온 건 죄책감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지만 그건 낯선 리듬이었다. 짧고 끊긴 호흡.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미워했던 그 시간들, 그건 그가 아파서였구나.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려는데 가방 속에서 하얀 봉투가 흘러나왔다. 신장 이식 등록서, 이름란에는 박진수, 기증자란에는 최서연.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이게 뭐야?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그거 어떻게 해? 이 여자가 당신한테 신장 준 거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부탁했어. 내 몸에 조금이라도 살아있고 싶다고. 나는 주저앉았다. 그럼 지금 당신 몸속엔. 그래, 그녀의 일부가 살아있어.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남편의 몸을 품고 싶었지만 그 안에 다른 여자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젠 정말 끝이야. 그녀는 내 안에서 숨쉬지만 그건 생명이야, 사랑이 아니야. 나는 울면서 그를 밀어냈다.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2번 했어. 그녀를 숨겼고 당신 병도 숨겼어. 이젠 뭘 믿어야 해?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은주야, 믿음은 말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 보여줄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날 밤 나는 잠든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봤다. 규칙적인 심장 소리. 그 안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뛰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낯설면서도 슬펐다. 그녀의 심장은 멈췄지만 그의 안에서 계속 뛰고 있다. 이건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운명의 농담 같았다.
며칠 후 남편은 병가를 냈다. 집에서 쉬며 나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평온했다. 이젠 좀 괜찮아? 응, 몸은 괜찮은데 마음은 여전히 복잡해.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은주야, 나한테 화내도 돼. 근데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내가 혹시 떠나면 서연이 이름만은 지워버리지 마. 그녀 덕분에 내가 잠시라도 더 살 수 있었으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아팠다. 며칠 후, 그가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서랍 속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투 은주에게 손글씨였다. 은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뒤겠지. 미안했어. 끝까지 진실을 다 말하지 못해서 그녀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차마 내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그녀가 남긴 작은 빛을 나 대신 고마워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글씨가 번졌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거의 읽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랑한다 끝까지.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다 지킨 사람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의 가슴 위로 하얀 빛이 퍼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래, 이제 당신도 자유야. 그녀도 당신도 다 떠났으니 이제 나 혼자 남았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끝의 안도감이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서류를 받았다. 장기기증 이식 보고서. 거기엔 이름 2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기증자 최서연, 수혜자 박진수, 그리고 맨 아래 배우자 동의자 김은주.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내가 서명했었다. 그때 그는 그냥 서류상 확인이야라고 말했었다. 그 서류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그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랑을 대신 감당한 것이었다. 그가 숨긴 건 죄가 아니라 내가 견디지 못할 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사진 앞에 향을 켜고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 당신이 감춘 건 배신이 아니라 숨은 약속이었네. 그리고 문득 그의 마지막 웃음이 떠올랐다. 그 웃음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마음만 있었다. 살아줘. 그게 그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아직도 그가 집에 있는 듯했다. 식탁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컵 2개, 그의 안경, 신문 사이에 끼워둔 볼펜 하나, 모두 그대로였다. 하루 종일 집안이 조용했다. 텔레비전 소리도 꺼두었다. 냉장고의 윙 소리마저 어쩐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릴 듯했다. 은주야, 커피 마실래?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응, 진하게. 그런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밤이 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불을 끄고 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웃고 있었다. 진수야, 거기서는 아프지 않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받아보니 그의 목소리였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 은주야, 나야. 진수야, 당신 어디야? 괜찮아, 여기선 아프지 않아. 거기라니, 거기가 어딘데?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이야. 그냥 바람 사이 어딘가.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 너무 미워.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 혼자 남겨두고 갔어?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나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내 욕심이었어. 이젠 내가 살아야 할 차례야. 꿈에서 깬 나는 눈물이 범벅이었다. 손에는 남편의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전화번호 목록을 열었다. 맨 위엔 약속? 그 이름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다. 손끝으로 그 번호를 눌렀다. 지금은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 순간 메시지함에 알림 하나가 떴다. 새로운 음성 메시지일 건 그의 번호였다. 손이 떨렸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은주야,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그곳에 없겠지. 미안해, 마지막까지 약속을 하나 더 숨겼어. 내 안에 있는 그녀의 심장을 내가 죽은 뒤엔 다른 사람에게 기증했어. 그녀의 일부와 내 일부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졌어.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남길 마지막 선물이야. 너무 울지 마. 그녀도 나도 내 눈물로 남고 싶진 않아. 너는 살아야 해. 그게 내 진짜 약속이야. 음성이 끝났지만 나는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다. 몇 번이고 그의 숨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며칠 후 나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기증 수혜자 명단에 이름이 있었다. 기증받은 사람 김선미 18세. 고등학생이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를 알아봤다. 혹시 박진수님 배우자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따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다시 숨 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멍하니 웃었다. 따님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남편분께서? 네, 그리고 그분에게 그 신장을 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였어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럼 그분은 두 번이나 생명을 준 거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의 기증, 두 번의 약속. 그제야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이 남긴 생명 잘 이어지고 있어. 이제 진짜 약속은 내가 지킬게. 나는 그의 사진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하늘은 높고 맑았다. 그의 미소가 구름 사이에 비쳤다. 당신이 떠나도 당신의 숨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 당신의 약속은 이제 내 삶이야. 그날 밤 다시 꿈을 꾸었다. 바람이 부는 언덕. 그가 서 있었다. 햇빛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다. 은주야, 이제 괜찮아? 응, 이제는 괜찮아.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줘서. 그는 손을 흔들었다. 이제 나간다. 어디로? 그 약속이 닿는 곳으로.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소리쳤다. 진수야, 사랑해. 그는 뒤돌아 웃으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 영원히.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내 이름을 불렀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그 안에 어디선가 익숙한 향이 섞여 있었다. 라벤더 향.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그가 떠나기 전에 쓰던 향수였다. 이젠 그 향이 아프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오래된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음성 메모 폴더를 발견했다. 그 안엔 남편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은주가 만든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서연이 오늘 웃었다. 은주가 오늘 또 잔소리했다. 그래도 난 그 잔소리가 좋다.
그의 일상, 그의 마음, 그의 시간. 모두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하나씩 들으며 울다 웃었다. 그의 목소리가 내 심장을 어루만지는 듯 했다. 그날 밤, 그의 마지막 음성을 들었다. 은주야, 나는 이제 괜찮아. 그녀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너도 곧 괜찮아질 거야. 사람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그저 모양을 바꿀 뿐이야. 내 사랑은 이제 내 삶 속에서 숨 쉴 거야. 그의 마지막 숨소리가 음성 끝에 들렸다. 그건 너무 따뜻했다. 나는 핸드폰을 품에 안았다. 그의 심장이 다시 내 안에서 뛰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은주야, 커피 마실래? 응, 진하게. 그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픔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의 증거였다. 며칠 뒤 나는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민들레 화분. 그녀가 좋아하던 꽃이라고 했다. 그 꽃을 그의 사진 옆에 두었다. 바람이 불면 노란 꽃잎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 남긴 숨은 약속 이제 내가 이어갈게. 이 생이 닿을 때까지. 그 순간 어디선가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봄이 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복숭아꽃이 피었다. 마당 구석에 심어둔 민들레도 고개를 들었다. 그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커피를 끓였다. 남편이 좋아하던 진한 블렌드.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졌다. 그 향 속에서 그의 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은주야, 커피 마실래? 응, 진하게. 익숙한 대화가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진하게, 뜨겁게. 그때 알았다. 그의 부재가 더 이상 공허하지 않다는 걸.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처음엔 시간이 멈춘 줄 알았다. 그가 없는 식탁, 그가 없는 TV 소리, 그가 없는 밤. 모든 게 텅 빈 듯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부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그의 물건을 정리하지 못했다. 안경, 손목시계, 수첩. 아직 그대로 두었다. 그의 향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시계를 들고 귀에 대보았다. 멈춘 초침이 작게 울리는 것 같았다. 마치 그가 아직 그 안에 있는 듯했다. 하루는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다가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이 책 읽어? 책 제목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못 읽었네. 근데 이제 읽어봐야겠네. 아이의 웃음이 맑았다. 그 웃음 속에 문득 남편의 눈빛이 겹쳐졌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갔다. 책 냄새와 아이들의 목소리 속에서 조금씩 살아가는 감각을 되찾았다. 며칠 후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선미. 남편의 신장을 기증받은 소녀였다. 봉투를 열었다. 정갈한 글씨로 적힌 편지. 안녕하세요. 박진수 아저씨의 아내분이시죠? 저는 그분의 신장을 기증받은 김선미입니다. 지금은 건강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아저씨가 제 안에서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젠 두렵지 않아요. 제가 아저씨 대신 세상을 더 오래 보고 더 열심히 살아갈게요. 감사합니다. 편지 끝엔 노란 민들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눈물이 났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진수야, 봤지? 그 아이 잘 자라나고 있어. 너의 숨은 아직 이 세상에 있어.
사진 속 남편이 미소를 짓는 듯했다. 그의 눈빛 속엔 따뜻한 빛이 있었다. 나는 향을 피우며 속삭였다. 당신이 남긴 숲내가 이어받을게. 그리고 당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 이제 내가 지킬게. 며칠 후 나는 병원에 찾아가 장기기증 의사를 등록했다. 의사는 놀란 듯 물었다. 혹시 가족 중에 기증자분이 계셨나요? 네, 제 남편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대단하시네요. 남편분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서류에 사인을 하며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다. 그의 이름 아래 내 이름이 이어졌다. 박진수, 김은주. 그 한 줄이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은주야, 고마워.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남긴 약속, 이제 내 차례야. 시간은 흘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민들레는 시들었지만 씨앗이 날아올랐다. 작은 솜털들이 하늘로 흩날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웃었다. 그래, 떠나는 것도 결국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을 어느 날 도서관 아이가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아저씨는 하늘에서 뭐 하실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 아마도 커피 끓이고 있을 거야. 진하게 뜨겁게.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는요? 난 향기를 따라가고 있지. 그 사람의 향기 아직 내 안에 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머니는 아직 사랑 중이네요. 나는 웃었다. 그렇지, 아직 사랑 중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밤이 깊어졌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다.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 향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약속 지켰네. 응,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그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숨결, 그의 말, 그의 온기. 모두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나는 조금씩 늙어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부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가끔은 그가 바로 옆에 있는 듯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릴 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을 때, 불을 끄고 누워 눈을 감을 때, 그때마다 나는 속삭였다. 당신의 숨 여전히 내 안에 있어. 당신의 약속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나는 마당에 나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겼다. 하얀 눈 위에 쓰인 한 줄의 문장. 숨은 약속 아직 계속 중. 그 문장 위로 눈이 다시 내렸다. 천천히 고요히 세상을 덮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내 장기기증 등록이 승인됐다는 연락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창문 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눈이 녹으며 반짝였다. 그 빛이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진수야, 이제 나도 준비됐어. 우리의 약속 영원히 이어질 거야. 시간은 흘러 봄이 다시 왔다. 민들레가 피었다. 라벤더 향이 다시 집안을 채웠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다. 햇살 속에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그 순간 누군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은주야, 커피 마실래?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진하게 뜨겁게. 그리고 속삭였다. 당신의 숨은 약속, 이제 내 삶이야. 그날 저녁, 하늘은 유난히 붉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민들레 씨앗 하나가 날아올랐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흔들렸다. 나는 그걸 바라보며 속삭였다. 잘 가, 진수야. 다음 생에도 또 만나자. 이번엔 내가 먼저 찾아갈게.